안녕하세요. 건설안전기술사와 산업안전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테마죠. 바로 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치 기준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개정된 최신 법령 내용까지 모두 담았으니 이 강의 하나로 이 주제는 종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안전관리자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답안지 첫머리에 쓰셔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보좌와 지도 조언입니다. 안전관리자는 모든 일을 직접 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좌하고 현장의 관리 감독자분들에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와 조언을 해주는 참모, 스텝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직무들, 그 중에서도 위험성 평가에 대한 보좌 업무는 요즘 채점관분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대목이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면서도 꼭 외워야 하는 숫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눈을 감고도 그리실 수 있어야 해요. 공사 금액 50억부터 120억 사이는 안전관리자를 두되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20억, 토목공사는 150억입니다. 이 금액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무조건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전담인지 겸직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으니 이 경계선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 공사 규모가 커져서 1,500억 이상이 넘어가면 여기엔 안전관리자 3명 중 최소 1명은 기술사나 지도사 같은 최고 등급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물론 법령상 기사 따고 10년 넘게 고생하신 분들도 가능은 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느 사업주가 10년 경력 증빙 서류 챙기고 있겠습니까? 기술사 자격증 안 하면 끝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공부를 해서 기술사가 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숫자가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 50, 120, 800, 1500이라는 마일스톤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그럼 무조건 한 현장당 한 명인가 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선임이죠. 그런데 여기엔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일단 거리가 가까워야 해요. 같은 시, 군, 구에 있거나 아니면 사업장 사이 거리가 15km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현장을 합친 규모가 120억 이내일 때에만 딱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같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토목공사의 경우는 150억까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 기관에 맡겨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을 전담해서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만 정확히 써주셔도 답안지의 격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술사답게 답안을 쓰시려면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50억 미만 현장은 외부 기관이 와서 봐주니까 이것도 위탁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50억 미만은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뽑을 의무 자체가 없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기술지도라는 별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이걸 안전관리 업무 위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위탁은 뽑아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이 남에게 맡기는 것이고 기술지도는 뽑을 의무가 없는 곳이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위탁이 안 된다는 원칙,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이 논리를 답안지에 녹여내면 채점관이 무릎을 탁 칠 겁니다. 만약 현장에서 사고가 계속 나거나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부 장관이 사람 늘려라 혹은 사람 바꿔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원 및 교체 임명 명령입니다. 사유 네 가지. 이건 무조건 암기입니다. 재해율이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일 때,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자가 아파서 3개월 이상을 일을 못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직업성 환자가 3명 이상 나왔을 때입니다. 둘둘삼삼의 법칙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했을 때에도 14일 이내에 꼭 보고해야 한다는 신설 규정도 답안지에 쓱 언급해 주시면 이 수험생은 공부 제대로 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법은 이런데 실제 현장은 어떨까? 실제로 우리 안전관리자분들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무려 70정이 넘는 서류에 치여서 정작 현장 점검 나갈 시간도 없다는 게 현실이죠. 또 건지법과 산안법이 이원화되어 있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답안지에 이렇게 써야 합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을 도입해서 서류 작업을 줄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자에게 실질적인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요. 이런 정책적인 제언이 여러분을 단순 수험생에서 예비 기술사로 보이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건설안전기술사나 지도사라는 이 자격증이 단순히 이름 석자 뒤에 붙는 타이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우고 있는 이 법 조문 하나, 이 숫자 하나가 나중에 현장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순간들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쌓여 여러분의 전문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 스스로를 조금만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험난한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현장의 최고 전문가로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진심을 다해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로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더 정성을 다해 다음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본부터 철저히 현장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